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토크쇼 뉴스 앤 이슈 아나운서 이용선입니다. 저희 여수 MBC에서는 전남 동부권 지자체들의 민선 7기 3년의 소회를 들어보고 향후 남은 1년의 과제들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수시편 정리해드렸고요. 오늘은 순천시편 준비했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석 순천시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한 분 더 모셨습니다. 순천 환경운동연합의 김옥서 상임의장과 함께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 해보도록 할 텐데 지난주에 여수시 편이 굉장히 좀 뜨거운 토론이 있었던 터라 이번 주 역시 좀 많은 기대와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허석 시장님께 먼저 질문을 좀 드리면 3년 소회 그리고 자체 평가 몇 점이나 주실지 좀 낯간지러운 질문이긴 합니다만 드려보겠습니다. 점수는 제가 말씀드리긴 정말 그렇고요. 네. 저는 열심히 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판단은 우리 순천 시민의 몫으로 남기겠습니다. 사실 모든 단체장이 그랬겠지만 민선 7기는 태풍과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취임식도 못하고 이렇게 바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1년 반 정도 정말 열정적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또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팬데믹이 왔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 3년 동안 정말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29만 순천 시민이 정말 위대하다. 시민이 모이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그 지혜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우리 순천 시민과 함께 했던 것처럼 앞으로의 1년도 순천 시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순천을 만들고자 합니다. 예, 많은 장면들이 머릿속에 지나가실 것 같긴 한데 하나씩 그 머릿속 장면들을 오늘 이 시간에 좀 풀어보도록 하겠고 김목서 의장께 드리면 3년 지금 마지막 이제 1년 남았거든요. 예. 어떻게 민선 7기를 좀 평가하시는지요? 사실 저도 행정부터 한 8년간 하면서 전임 시장도 봐왔는데 우리 허 시장님이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을 하셨기에 기대가 컸었는데 기대 큰 만큼도 실망이 커서 평균 학점을 주면 제가 너무 혹독하게 이랬겠지만 한 10과목 주면 D학점을 주겠습니다. D학점을 주신다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이를테면 운전 교습에 비교하자면 약간 초보 운전이신데 조직 생활과 뭐 이런 행정 경험이 없다 이런 걸로 인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좀 실망스럽게 공무원들이 가르쳐준 대로 그 운전 강습자가 하라는 대로 하던 그런 것들이 보여서 그게 가장 큰 것 중에 생태수도에 대한 거기에 걸맞는 어떤 비전 제시하면서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가는 이런 게 부족했고 그때마다 조직 공무원들이 하라는 대로 내지는 공무원들이 뜻하는 대로 갔던 것에 대해서 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 혹독한 평가를 해서 뭐 대체적으로 의원들도 그러고 시민들도 그러고 생각보다 유능한 줄 알았더만 좀 무능한 편이다. 이게 혹독한 평가를 제가 주변에서 많이 들었고 물어봤고 또 지난번 정유재란 역사공원에서 그 역사의식도 좀 부재했다. 소선장 동상을 아무리 삼국 평화라 하더라도 이 헌것까지도 해서 또 시장님 사과까지 하실 정도로 그래서 여러 가지로 평가했을 때 10개 항목 중에 뭐 A, B도 있겠지만 평균은 D학점을 드리겠습니다. A, B도 있지만 C도 있는데 바로 밑에 있는 D로 내려가셔. 네. 이 평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좀 듣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혹독한 평가는 더 열심히 해라는 질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아직 발표는 되지 않았지만 지난주에 청와대에서 선정한 전국 240여 개 지자체 가운데 혁신도시 6개 가운데 우리 순천시가 뽑혔습니다. 그 혁신의 대부분을 보면은 우리 김 의장님 생각과는 좀 다르겠는데요. 제가 제안했던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아이디어를 많이 내면은 공무원들은 싫어합니다만 저는 정말 하루에도 수십 개의 아이디어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에서 보는 것과 달리 우리 순천시정은 저와 2천여 공직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팀워크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씩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보겠습니다. 순천시는 인구 증가를 민선 7기 3년 성과로 손에 꼽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권오봉 여수시장과 이야기를 했을 때도 신대지구로 좀 많이 넘어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좀 주셨었는데 더불어서 순천시의 도시 경쟁력 평가도 상승했고요. 순천시의 살림살이도 1조 원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바탕이 된 요인과 지원 정책 함께 소개해 주실까요?
네. 우리가 광주, 전주에 이어서 이제 호남 3대 도시가 되었습니다. 익산도 시작했거든요. 네. 인구가 많은 것이 꼭 뭐 전부이지는 않겠지만 저는 그래도 자부심을 느낍니다. 왜 인구가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고 있을까요? 인구 절벽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순천시는 지난 10년 동안,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드문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결국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인데요. 자, 20대, 30대 신혼 부부가 그리고 아이를 낳은 젊은 부부가 어디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어 할 것인가? 저는 단연코 우리 순천시가 으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생태 도시인 것이죠. 제가 베이징에 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의 직원들이 똑같은 빌딩 숲이 있는 서울에서 근무하는 게 낫겠습니까? 이러한 생태도시 순천에서 단 하루라도 근무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래서 베이징에 있는 회사가 우리 순천에 지사를 낸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기업하는 사람들도 이제는 쾌적한 환경에서 또 기업이 이전하면은 자녀 교육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교육과 생태가 어우러진 순천시가 인구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두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교육과 생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시장께 좀 듣자면 순천하면 당연히 생태 수도 이게 뭐 생태가 또 큰 요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방금 네. 하셨는데 생태 수도를 넘어서 생태 경제 도시로의 변모도 지금 꾀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생태가 밥 먹여준다. 그러니까 순천시의 경제 정책이 궁금한데 앞으로 어떤 것들이 있길래 생태 경제 도시를 표방하시는지 정책을 좀 들어볼까요? 우리 이제 환경운동연합 우리 김목서 상임부장 나오셨는데 환경운동연합 등의 시민단체와 우리 시민이 지켜낸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조례 호수공원입니다. 두 번째는 순천만 습지죠. 90년대 중후반에 개발론자들이 골재 채취를 한다든지 뭐 택지 개발하려고 했을 때 지켜낸 것입니다. 이게 지금 어떤 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저는 제가 시장에 출마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시장이 되면은 생태 수도 순천, 생태의 가치를 이어갈 것인가? 저는 잠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생태가 밥 먹여준다는 걸 보여줘야겠다 해서 지금 3E 프로젝트를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 3E 프로젝트는 교육을 기반으로 에듀케이션, 이콜로지, 환경을 이코노미, 경제 활력으로 이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오아시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있는 오아시스에 낙타가 몰려들고 유목민이 몰려드는 것처럼 발효 오아시스, 마그네슘 오아시스, 창업 오아시스에 벌써부터 사람이 몰려들고 돈이 몰려들고 기업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그네슘 오아시스가 해룡 산단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마그네슘 원천 기술을 우리 순천시가 추진하고 있고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 포드, 크라이슬러, 독일의 폭스바겐 이런 세계 유수의 자동차 회사들이 순천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지난해 연말에 이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도 전국에 있는 마그네슘 관련 중소기업 대표 14명이 순천에 와서 저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제 회사가 옮겨올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우리 순천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목서 의장께도 드리면 이게 주민분들, 시민분들께 얼마나 체감이 되느냐, 뭐 생태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나아가서는 생태 경제 도시로의 표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저희가 보는 관점은 약간 다른 차원인데 저희도 3의 토론에도 참여해왔지만 결국은 전임 시장이 만든 생태 수도 이 캐치프레이즈를 그대로 했지 실질적으로 이게 정책의 예산에 반영된 순천시의 생태도 수도의 모습은 전혀 없이 지금 여러 시민들이 지적하는 게 봉화산 동천 주변에 수많은 아파트 이게 빌딩 숲으로 그동안에 10년간의 아파트 허가를 3년 동안에 15,000세대 이상 앞으로 1년 남 동안에 2만 세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가령 생태를 진정 생태 수도라면 독일 프라이부르나 보고타 같이 그 생태 수도 그 자체가 경제인데 마그네슘이니 뭐 이런 것 기업 유치보다는 우리 그냥 둬라. 예, 교육도시의 생태도시 바탕으로 해서 네. 교통체계를 바꾼다든가 해야 되는데 봉화도 주변에 민간공원 특례 사업에서도 수많은 아파트
뭐 거의 진짜 게이트 수준의 여러 가지 지금 고발 감사 받고 이런 것들 때문에 참 순천이 거의 난개발에 생태수가 맞지 않는 그 동천과 그 봉화산의 난개발의 하나 표상이 될 정도로 이렇게 해서 사실은 그 생태수도를 공허한 정치구호에 그쳤다 하는 게 대체로 시민들의 평가입니다. 예, 허석 시장께는 제가 추가를 좀 해서 정리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면 뭐 정치 구호였다라는 말씀을 방금 이제 김목석 의장께서 주셨습니다. 건축 조례에 관련된 내용이 올 한 해에도 참 순천시 뉴스에 많이 나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풍력 발전 단지에 대한 내용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생태는 생태대로 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방금 이제 이야기를 김 의장께서 주셨거든요. 어떤 답변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있는 그대로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만 그래도 기업을 유치하는 게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중요하겠죠. 이 기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굴뚝 산업을 유치하는 것은 저는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유치하는 3개가 다 굴뚝이 없는 것입니다. 친환경, 특히 외서의 천연물 소재 농공단지, 정말 천연물을 가공하는 것이고 친환경 기업인 것이죠. 마그네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그 기업 유치는 저는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아파트는 우리 김옥수 의장님께서 한번 다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만 예컨대 조만간 조성될 풍덕지구부터 봉화산 특례공원 이거 전부 제가 변명하는 것으로 비춰지는데 아시지 않습니까? 전임 시장 때 다 결정이 다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뭐 어떤 그 아파트를 뭐 내가 뭐 결사적으로 막겠다 한다면 또 막을 방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허가가 난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막는 방법은 없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취임하고는 그 도로망을 개설한다든지 이런 데 오히려 더 인프라 구축에 사후 역방문인데 신경을 좀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조례는 이런 것입니다. 제가 제안한 것입니다. 근데 일부 오해가 있었어요. 시청자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2종 주거지역에는 아파트를 18층까지 허가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시청자 여러분이 아파트 업자라면 16층 하겠습니까? 14층 하겠습니까? 전부 18층입니다. 그래서 제가 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아파트가 나란히예요. 경관을 해칩니다. 어차피 만들어지는 아파트라면은 제가 도레미조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래도 도레미 이렇게 운율을 주장한 것이죠. 그래서 평균 18층으로 만드는 것이죠. 어떤 아파트는 동은 뭐 16층, 18층, 20층, 평균 18층입니다. 그런데 이 층수를 18층으로 규제하면 모든 아파트는 다 18층으로 통일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도레미 조례라고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이번에 통과가 되어서 앞으로 만들어질 아파트는 가급적이 운율이 있는 아파트가 될 것입니다만 아파트 업자들은 손해입니다. 왜냐하면은 똑같은 18층짜리를 그대로 설계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층수를 달리하면은 설계를 달리해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아파트 업자들에게는 오히려 손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목석 의장께 다시 한번 좀 드리면 굴뚝은 없다. 그래서 기업 유치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도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방금 이야기한 도레미 조례에 대해서도 뭐 한 말씀 좀 주신다면. 저도 또 관점을 달리하는데 가령 그 프라이브리지 같이 그야말로 생태수도다운 우리 순천만 이야기했고 동천에 이사천에 여기서 힐링에 가는 이것이 오면서 관광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물론 굴뚝산업도 필요하고 아까 천연 그런 산업도 필요하지만 진입시장들 계속 생성수도 있지만 전혀 큰 그림이 없어요. 그 즉시 그래서 내가 항상 컨트롤 타워를 두어가지고 모든 개발 행위할 때 이걸 해야 되는데 나중에 이야기했지만 완전히 토건적으로 많이 지금 연양들을 개발한다. 앞에 동문 앞에다가 또 한다. 그 논술집 놔둬야 되는 것 모든 걸 개발적으로 하는데 이걸 가령 생태수도를 하겠는가. 전에 정경 환경부장 나오셨을 때도 천만이 중요한 게 아니다. 여기 100만이 오고 순천만 갈대공원도 홍콩의 마이퍼스 같이 입장 제한을 했을 때 오히려 가치가 올라가는 건데 문양 천만을 강조하는 이런 관광은 필요 없다. 이게 그나마 생태수도다운 그 조언을 해줬는데 여전히 순천은 관광객 많이 유치겠다. 순천만 정원인데 매년 거의 50억 순천시 세비가 들어갈 정도로 해가지고
뭐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돌아오는 게 있는가? 알겠습니다. 예. 생태 도시의 이 페이지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순천시의 또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좀 2번씩 드렸고 앞으로 나올 이슈들도 무관치 않아서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한다면요. 광장 토론과 담소, 별밤 토크 등 다양한 소통 창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순천시에서는. 그리고 이것을 듣고 정책을 결정하는 직접 민주주의도 도입을 했는데 소통의 철학과 이 정책들에 대한 설명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소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90년대 10년 동안 새벽을 여는 노동문제 연구소에서 전남 동부 지역의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무료 상담을 했습니다. 그때 체불임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 정말 많은 상담을 했습니다만 이 10년 동안 상담하면서 제가 체득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상담은 가장 중요한 게 듣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시민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소통의 출발이다라는 생각으로 저에게 뭐 찾아오는 민원인도 있지만 민원이 있는 곳에 저는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광장 토론, 천막 토론, 골목 토론 등등 다양한 정겨운 담소를 했고요. 때로는 별밤 토크라 해서 오지 마을에 가가지고 하룻밤 자면서 그 마을 일대의 민원을 듣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저는 연초에 시민들과 함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로를 포장해 주면 시장님 고맙습니다. 이런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읍면동을 돌면서 이제 당당하게 요구를 하십시오. 농로를 포장해 주면 이게 시장 제 돈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시고 농로 포장 뭐 어떤 이런 게 있어도 저한테 고마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권리임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진정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옥서 의장께도 드리면 이 소통에 대해서도 좀 지적하실 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뭐 초기에는 이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광장 토론도 참여해봤고 했었지만 물론 코로나 때문에 조금은 못한 측면이 있었지만 뭐 이를테면 부임 초기에는 간부회의 했을 때 가령 국장들하고 간부에서 허심탄회하게 토론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우리 이제 시장님께서 자신감이 있어서인가 모르지만 일방적 지시, 일방적 보고 전혀 이 소통하지 않고 공무원 조직 내에서의 말씀이시군요. 예. 그런 것도 좀 들어서 좀 아쉬움이 있고 또 최근 들어는 민원인들이 이게 불친절하다는 것이 가령 어떤 상황이 있었을 때 공무원과 민원인이 있었으면 민원인 쪽의 의견이 아니라 공무원들의 설득 당해서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굉장히 전임 시장에 비해서 굉장히 오만해졌까 불친절하다. 왜냐하면 시장이 내 편인데 시장은 공무원들은 시장이 바라보는 대로만 따라가다 보니까 시장은 나를 지지해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진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오직 했으면 새로운 순천 시민과 함께라는 구호를 어느 토론 자리에 그랬어요. 새로운 신천 공무원과 함께 없지 않게 한 게 맞다. 이게 도대체 아파트 건립해야지 이렇게 민원인들은 이런 불만이 있지. 그래서 소통하는 것도 이를테면 인사 문제도 코로나 때 보건직 소장을 안 두고 행정직 소장을 더 가지고 초기 대응에 미흡했던 부분 이런 것들이 다 소통이 부족해서 받아들이지 않아 가지고 그 행정직을 보건소장을 하면서 했다는 이런 부분까지 해서 저는 물론 소통에 대해서 시도를 했지만 결과로나 나타난 것은 굉장히 미흡했다. 네.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리면 우리 김옥서 상임의장님이 결정적으로 잘못 알고 계신 게 있는데 이것은 저는 해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옥서 상임의장님께서 만약에 시장이라면 행정직이 아니고 보건직을 발령할 수 있었겠습니까? 내용을 모르고 계신 거예요. 뭐냐면 보건소장은 첫 번째 의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의사를 채용하려고 했더니 연봉이 8,800입니다. 오지 않죠. 안 옵니다. 네. 제가 실제 접촉을 다 했어요. 정말 좋은 의사를. 그래서 이제 의사가 안 되는 것은 이미 시민단체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가 보건직 공무원입니다. 보건직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하려면은 사무관 승진한 지 4년이 넘어야 됩니다. 이 내용을 모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인데, 그럼 이제 직무 대리로 가려면 행정직이 됐든 시설직이 됐든 다른 직렬이 직무 대리 가려면은 역시 사무관으로 4년 이상 승진 대상자여야 됩니다. 서기관 승진 대상자여야 되는데
승진 대상자가 있는 게 행정직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건소장 직무대리는 행정직이 가는 것이죠. 지금 보건직렬에 만약에 대상자가 있으면 제가 안 했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도청 감사에서 지적됐다고 모 의원이 지적했는데 그건 제가 취임하기 전에 행정직을 1년 반을 놔뒀어요. 이것은 규정에가 1년 이상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취임하기 전에 1년 반 동안 보건소장 직무대리를 행정직으로 한 것을 감사를 받은 것이지 지금 코로나19의 엄중한 시기에 이 규정을 위반했다면 도에서부터도 감사원에서도 난리가 나죠. 근데 가까운 인근시에서는 행정서기관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벌금 대상입니다. 우리 순천시는 이 잘못하고 우리 의장님도 잘못하고 계시는데 보건소장 임명에 있어서는 전혀 하자가 없다. 이건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공무원 조직 내부 안에서의 소통 문제도 지적하셨거든요. 여기서는 어떤 답변 짧게 주실까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매주 강조하는 것을 민원인이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다, 아버지, 어머니다, 부모, 형제다 이런 생각으로 민원인을 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컨대 간호사가 주사를 놓을 때도 병상에 누워있는 이분이 여러분의 할아버지다, 할머니다, 부모, 형제다 이렇게 저는 민원인을 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떻게 공무원들에게 힘을 주면서 민원인들을 대충 대하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제 스타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 그런 공무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 2,000여 공직자 모두가 정말 순천 시민을 위해서 순천시를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다고 보고요. 저도 우리 김옥서 상임원장님처럼 밖에 있을 때는 공무원들 상당히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많이 봤었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정말 주말도 없이 코로나19 이전에도 또 밤늦게까지 일하는 공무원들 너무나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는 특히 보건 공무원들 집에도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아서 오히려 안타까울 따름이고요. 이것과 민원인을 대하는 것은 저는 별개이고요. 우리 공무원 정말 대부분이 다 친절하게 잘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본다면 지난달부터 초중고생 100원 시내버스 순천시 전면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시민들의 반응 어떻고 예산은 이게 얼마나 드는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100원 버스는 진즉부터 도입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시내버스 승객이 30% 이상 감소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노사 갈등이 있는 것이죠. 파업 직전까지 갔습니다. 버스 노동자들의 고충도 저는 이해를 하고요. 또 수입이 줄었기 때문에 오히려 임금을 감축해야 될 버스 회사의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준공영제도 아니고 공공이기 때문에 뭔가 시에서 지원을 하지 않으면 이 노사 갈등은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던 100원 버스를 좀 일찍 도입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15억 원의 예산을 추가해서 초등학생 2억 5천만 원, 중고생 15억 원에서 17억 5천만 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만 연말에 가가지고 한번 정산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시청자 여러분들 가운데 자녀가 중학생, 고등학생 있는 분이 많이 계시겠지만 100원 버스 그러면은 솔직히 한 번 탈 것을 두 번 탈 수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가까운 거리를 걸어갈 수도 있는데 이런 점에서 버스 회사의 매출이 얼마가 올라갈지는 아직 예측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인근 광양시에 자료를 참고하고 있지만 광양하고 우리 순천시의 학생 수가 너무나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연말에 한번 정산해보고 이것을 표준으로 삼아서 2022년부터 제대로 적용하기로 했고요. 어쨌든 중고생들은 성인들과 달리 자가용을 운전하지 않기 때문에 시내버스 이용을 정말 많이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네. 또 이제 좀 고민되는 게 택시를 가끔 타는 학생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또 택시 회사는 택시 회사대로 또 박탈감을 느낄 수도 그런 게 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을 하다 보면 정말 종합적으로 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소년 100원 버스에 대해서 김 의장께서는 어떤 말씀을 좀 주시겠습니까? 이게 좀 좋은 협치의 사례로 봐요. 이게 장성훈 도교육감이 그 교육참여위원회를 만들었을 때 순천 교육참여위원회 모 위원께서 이 제안을 했던 게 그때 시의원도 우리 교참위회가 학생, 학부형, 교사들 전체 시민단체 다 모였던데 뭐 학부형 위원께서 제안했던 것을 순천시에서 받아줘가지고 의회 통과되게 해서 아주 이것은 좋은 사례로 남아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묵은 과제도 상당히 해결했다라는 것을 순천시에서 이제 내세우고 있습니다. 도심 곳곳에서 불편을 야기하던 뭐 도로 사정이 개선된다거나 뭐 건설을 새로 했다든가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2018년 7월 이전에 인수위원회를 꾸렸을 때요. 인수위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거창한 정책이나 사업도 중요하지만 나는 취임하면 시민의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시장이 되겠다 하면서 예를 들었습니다. 서면 청석골 김치찌개집.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순천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그게 24년 동안 도로가 아주 불안정한 상태에서 집이 도로를 이렇게 먹고 들어가 있었거든요. 24년 만에 해결되었습니다. 제가 취임하고 나서 가장 먼저 현수막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수건 사업을 저는 예를 들면 스카이 큐브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연양육교가 있는데 이 연양육교는 상부는 병목 현상이 4차선에서 2차선으로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하부에서는 S차 코스가 있어서 사고 다발 지역이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제안해서 10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상하부를 병목 현상 해결하고 위험 구간을 해소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가곡지구 택지는 2000년부터 21년 동안 택지가 중단 상태에 있었고 양호 내안의 아파트는 준공 검사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을 지난달에 해결한 것도 매우 큰 의미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산적한 과제가 있지만 지난 시기에 넘어왔던 과제들을 시민과 함께 해결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뿌듯함을 느끼게 합니다. 네, 김옥서 의장님께도 같은 질문을 좀 드려볼 텐데 해묵은 과제를 많이 해결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생태 도시와는 좀 반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아까 계속 지적을 하셨어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 사안별로 제가 직접 참여를 해서 할 이야기가 많지만 간단히 이게 특히 스카이 큐브 같은 경우는 참 결국은 포스코에서 원하는 대로 현수막을 수백 개 걸면서 시민들한테 혼동시켜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결국은 포스코 원하는 대로 거의 됐고 봉화산 출렁다리 같은 경우도 결국은 공무원들 원하는 대로 공무원의 징계를 회피하기 위해서 그 전임 시장이 적폐로 돼 있던 것을 굳이 또 34억을 들여서 토건 예산을 해서 하는 예산 낭비의 전형적인 사례가 돼 있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별량 하파 어부 스피니길 같은 경우는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121억 중에 100억이 거의 특정 공법으로 특혜를 줄 수 있는 그런 공법을 해서 해양 데크길과 어부 쉼터 제가 다 살펴봤는데 이건 제가 그래서 지난번 기자회견 때 말씀드렸듯이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할 거고 이유 없는 수사 의뢰를 해서라도 이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건 아마 전국적인 어촌 뉴딜 300사업에 이러한 특정 공급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걸로 인해서 두 번에 걸쳐서 딜레이 시키면서 이 공법을 해가지고 거의 121억 중에 저기서는 93억이라는데 용역까지 100억입니다. 100억을 들여서 이걸 했던 것 자체는 대단히 문제가 많은 사업으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서 이건 반드시 시정돼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세 가지 사업에 대한 지적을 주셨는데 답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저는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카이 큐브가 시민의 품으로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이 좋아하고 있고 지금 타시는 시민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김옥서 상임 의장께서는 포스코의 뜻대로 했다는데 포스코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서 자세히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이미 우리는 감가상각비 없어지고 이자비로 없어지고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또 현금도 8억을 받았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하면 이제 흑자 운영이 가능한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물론 태생적으로 저도 만들지 말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만들어진 것을 현재 흑자 운영할 수 있는 체계로 만들어놨다는 점은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출렁다리는 지금 출렁다리 제가 지난번 벚꽃 피었을 때 갔더니요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전 떨어진 지 무서웠습니다. 그럴 정도로 순천 시민이 많이 지금 사랑하고 있고요. 만들어져 있는 것을 10몇 억을 들여서 만들어진 것을 법원에서 진 겁니다. 그러면 시에서 이것을 버릴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문제가 있는데 이왕 만들어진 것을 어디다 설치하는 게 좋을 것인가 시민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최적의 장소 지금 현재 있는 곳에 만든 것이고요. 일반 조그만 이 수인교 하나 만들어도 18억 들고요. 지금 도사의 교량교 가설교 하나 만드는데 30억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뭐 30억 그러면 엄청난 걸 생각하는데요. 기 만들어진 것에다가 설치비 합쳐서 34억인 것입니다. 출렁다리 저는 순천 시민의 사랑받는 것이 될 것이라고 이미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덕지구와 조리지를 연결하는 정말 의미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부 십리길은 사실은 조금 전에 이 해묵은 과제는 아니죠. 이미 어촌 너들은 2군데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해수부에서 다 검증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공법이 특정 공법 어쩌 이 부분은 그것은 나중에 다 밝혀질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그게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따져야지 그 특정 공법 우러나는 것은 나중에 이거 만약에 잘못이 있으면은 뭐 수사하고 감사해가지고 뭐 처벌 받겠죠. 그런데 저는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에 잠깐 멘트를 하자면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부 심리기 같은 경우도 어민들이 공무원이 시켜서 어촌교에서 수없이 환경단체 해체하라 수수방관하는 이 순천시 행정을 보고 참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게 이 불법 현수막을 해도 환경단체 해체하라 이런 게 과연 시민을 위한 행정했는지 저도 시장님 한 거다 조목 좀 반박하려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 정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선 7기 남은 과제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들 몇 가지 좀 살펴보고 오늘 시간 마무리할까 하는데 공무원 청렴도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2년 연속 최하위 5등급을 기록했어요. 이거 아무래도 좀 불명예가 아닐까 싶은데 문제인식 어떻게 하고 계시고 대책 어떻게 세우고 계실지. 이제 뭐 이게 변명의 여지가 없죠. 좀 더 청렴도를 강화하게 노력을 지금 해야 한다 생각하고요. 예컨대 공무원 내부 청렴도가 3등급, 외부 청렴도 4등급 하면은 평균 3.5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4등급인데 5등급이 나오는 것은 사법 처리된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또한 제가 굳이 말씀드리자면은 전임 때 있었던 일들이 진행되어서 구속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게 감점이 되기 때문에 내부 청렴도, 외부 청렴도보다 더 낮은 등급이 나온 것입니다. 뭐라 하든 변명의 여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청렴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내부, 외부 청렴도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순천의 자랑인 팔마비가 보물로 승격이 됐습니다. 저는 팔마비 앞에서 청렴 사역을 했고 우리 선출직 공직자들도 앞으로 전국에서 팔마비 앞으로 몰려들 것입니다. 팔마비에 부끄럽지 않게 순천시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김 의장님께는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한지를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시장님께서 임기 전에 있었지만 상습 모 전 직원이 상습 사기죄로 기소하는 것에 그 형사재판에 발목이 잡혀서 저희들 시민들은 공직기강리 회의에 있어서 그 출렁다리 같은 경우를 계기로서 저희들은 가감하게 그 전임 시장이 저질렀다 한 것을 탓할 게 아니라 그걸 수행했던 공무원들에게 강하게 질책을 했다 하면 본인의 어떤 그런 발목 잡힌 것에 할지라도 거듭날 수 있었던 기회를 좀 더 줬고 최근 들어서는 공무원들의 한결같이 얘기가 6개월에서 1년 만에 보직 변경을 하면서 너무 자진스럽게 소신 행정, 책임 행정을 못한다 이런 것들을 하고 또 감사 기능이 굉장히 미약해서 가령 시장님께서는 아까 뭐 어버이 할머니 같이 대하라 하지만 그게 실제 현장에서 확인되는 거 지금 시민들은 전 시장보다 훨씬 더 공무원들 쪽에서 입장에서 항상 대비를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오만해졌다. 안일 무사한 행정을 하고 있다. 좀 있으면 6개월이면 가면 되지. 지금 자원순환과라든지 해양보존과 같은 경우도 문제 있는 공무원들도 아무 이상 없이 승진, 보직 변경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기강이 해이돼서 저희들은 또다시 뭐 5등급에서 광양시가 1등급 된다는 것은 굉장히 난망하다. 그래서 남은 1년 동안이라도 좀 확실한 기강을 좀 잡아주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된 이야기는 부동산으로 좀 이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허석 시장께 드리면 부동산 전수조사 관련해서 최근에 순천시청을 압수수색하는 일도 있었어요. 그리고 네. 최근 뉴스 가운데 배우자께서 부동산 대출 시청 내부의 은행에서 좀 많이 받았다 해명을 하셨습니다만 이 관련 두 가지 내용을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파트에 살지 않습니다만 아파트를 선호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를 청약하려는 많은 경쟁률이 있겠죠. 그 가운데
우리 공무원들하고 관계된 뭐 친인척 있을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대도시도 아니고 이 중소도시에서 웬만하면 한 달에 건너뛰면 다 친인척 뭐 이렇게 친구 될 수 있겠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공무원들 저는 떳떳하게 그 소명하고 또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적어도 이게 보도된 것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 뭐 출장소에서 이건 사실은 이제 오해하기 딱 좋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나 제 집사람은 농협중앙회를 평생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출도 거기에서 받았고요. 연양동에서 받았는데 왜 시청 출장소냐? 제가 단독주택에 사는데 땅을 살 때 지금도 아직 비가 안 오는데 비 오면은 주방에 물이 새니다. 주방 천정에 구멍이 뚫어져 있어요. 집사람은 이사를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땅을 사가지고 나중에 집을 짓고자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건물이 제 이름으로 돼서 그 담보를 제공하려면 제 사인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청에 있으니까 그 출장소를 이용한 것이죠. 그 왜 시청 출장소 이거 무슨 시 금고를 사유하였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좀 다른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예, 말씀드리면 예,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금고 사유화라는 개념보다는 그게 금액상 다운 계약서를 썼거나 아니면 특혜 대출이거나 두 가지 하나입니다. 그 금액으로 보고 나타나는 걸로 보면 여기에 대한 해명이 좀 있어야 되는데 대출 금액이 많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잖아요. 그 비율이? 예, 비율이 통상은 70%인데 5억으로 혜택했을 때 그 정도는 맞는데 실제 계약서는 3억 9천이었다. 이것에 대해서만 거의 95% 이상의 대출 받았다. 아까 뭐 시금고 이것은 좀 핑계고요. 사실은 얼마든지 지금 뭐 바로 옆에도 금융도 있고 얼마든지 있는데 그것은 좀 뭐 맞지 않는 변명이신 것 같아요. 답변하시겠습니까? 허 시장께서. 아니 그 거래를 해오던 은행을 놔두고 국민은행을 가는 게 저는 그게도 우스꽝스러운 일이고 아무튼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최근에 뭐 어떤 기자들도 취재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근처에서 가장 높이 거래된 걸 가지고 하면은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은 여기서 제가 뭐 구체하게 말씀드린 것도 그렇고요. 그건 아무튼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경전선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허석 시장께서 출연하셨을 때 이 문제 가지고 이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 광주와 순천, 광주 송정이죠. 경전선 전철화 사업의 노선 변경에 대한 내용이 아직까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그 이후에 좀 달라진 모습들이나 변화들이 좀 있는지 시민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제가 이렇게 그래픽으로 보여주고 싶어서 지금 영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시내 구간을 경전선 통과 구간을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상상을 해보십시오. 10개의 교차로에서 이건 정말 우리 도심을 경관을 해치는 것입니다. 최근 국토부에서는 도로를 지하로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네. 조금은 이제 도시 경관을 조금 덜 해치는 방법이 될 수는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도심으로 통과할 수도 있겠죠. 다른 데서는 뭐 그런 도시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란, 이안, 삼안에서 삼안을 선호합니다. 남쪽으로 이렇게 고속도로 쪽으로 우회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된다면은 도심 구간이 공원으로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점에서 철교도 공원으로 만들고 이런 그림을 생각하니까 오히려 극과 극으로 가서 정말 그런 그림을 추진하고자 하고요. 예타가 1조 7천억에서 15% 넘으면 예타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저쪽으로 전라선으로 연결하는 두 가지 방법은 이미 예타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아래쪽으로 돌렸을 때 예타를 국토부는 다시 해야 된다. 우리는 아니다. 이런 예산의 차이가 있어서 현재 영역을 발주했고 올 뭐 가을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김 의장께 바로 드리죠. 예, 저도 그 국토부 공청회를 가봤는데 동상이몽이고 완전히 국토부에다가는 우이덕경이에요. 근데 이게 초기에 이게 불통행정, 시민들이 모르고 있던 행정 미숙으로 빚어진 거예요. 사전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부터 시민들이 연구가 이렇게 됐었으면 되는데 사후에 2년 지나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고 저도 우리 시장님과 말씀한 똑같이 지난번에도 내가 플로우에서도 지중화의 예산하고 저는 전국이 통목이다 보니까 때문에 그 수도에서 순천만에서 가는 거 이게 오히려 위에 선행을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게 현실적으로 타당하다. 그건 공감을 하시는 거네요. 예. 그건 공감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선 7기의 약점 가운데 하나라고 해야 될까요? 뭐 제가 꼽은 거긴 합니다만 쓰레기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거 어떻게 좀 지켜보고 계시는지 인근 주변 뭐 광양시에서도 뭐 플랜카드도 붙이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민선 7기 저는 약점이라고 표현에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제가 넘겨받은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만 네. 스카이큐브도 태생적으로 잘못되어 있었고요. 이 주암에 있는 환경센터도 태생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이건 토목 사업입니다. 1,000억 원대 국비까지 포함해서 일단 그쪽에 건설하는 것 자체가 목적인 사업이 되어가지고 저는 잘못됐다 보고요. 이런 사업을 민간에서 하는 것이 문제죠. 공공에서 우리 행정에서 직접 차고 나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입지를 지금 선정하는데 저는 여기에 개입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입지 선정위원회에서 지금 4군데로 이게 압축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시청자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소강로를 포함해서 매립장까지 종합 환경센터입니다. 이것을 우선적으로 원트랙으로 추진을 하고요. 이제 투트랙으로 가고 있는 것은 정 안 됐을 때 우리가 시간이 없습니다. 몇 년만 지나면은 쓰레기를 수거하지 못하는 쓰레기 대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투트랙은 두 번째 트랙은 소강로만 우선 만드는 것입니다. 이 점은 지난번에 제가 취임 초기에 우리 김옥서 상임의장을 비롯한 환경운동연합 간부들과도 토론했습니다. 소강로가 이제는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고요. 또 선진지 가보면 정말 소강로 옆에가 아파트가 있고 거기에 식당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견학을 다녀온 주민들은 오케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면에는 안 돼.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는 좀 안타까운 점이 없지 않아 있고요. 조만간 입지 선정위에서 결론이 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항이 있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또 인근 광양에서도 그렇고 만약에 해룡산단으로 가면은 또 여수에서도 문제를 삼을 수 있겠는데요. 예. 7월 중순에 법이 개정되어서 인근 지자체와의 이 거리가 조금 이제 좀 규제가 완화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조금 더 수월하게 추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끝나서요. 한 2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김 의장님께는 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남은 1년 잘 어차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덕담 같은 말씀도 뭐 D등급을 주셨지만 네. 그래서 저는 남은 1년 동안이라도 우리 초심으로 돌아가서 진정으로 시민과 협치하면서 생태수도의 큰 그림을 좀 만들어 놓고 시장님이 자기에 어떻게 도모하시려는 모르겠지만 그런 걸 좀 바람이 있고 아무튼 3년을 좀 복귀하면서 그 남은 동안이라도 아파트 허가라든지 뭐 영양택 개발 같은 경우도 좀 보류를 해놓고 본인이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고 저는 가장 환경 하는 사람으로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신재생 에너지의 순천에 대해서 지금 그린 뉴딜로 해서 국가에서 정부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순천시에서는 아무런 그냥 그 풍력 하나 때문에 에너지 다 소비되고 하는데 여기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현장에 답이 있고 아까 쓰레기 문제도 현장에 답이 있듯이 공무원도 있지만 그 박원순 시장 같이 현장에서 직접 가셔서 알겠습니다. 보시면 훨씬 더 큰 그림을 좀 그려 놓으시면 뭐 향후에 어떤 시장이 어떤 예. 100년, 1000년을 가도 우리 순천에서도 남은 이런 그림을 좀 남은 1년 동안 차분하게 뭐 여러 행사장 많이 다니시는데 그보다 차분하게 좀 이런 걸 좀 해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께는 한 30초 정도밖에 드릴 수 네. 없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은 1년이라고 하기보다는 1년 임기에 새로운 시장에 취임한다는 자세로 우리 김 의장님 말씀대로 초심으로 들어가서 순천의 밑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문제는 엊그제 제가 기자회견에서 밝혔지만 2단계 규제를 해서 앞으로 더 허가를 힘들게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런 내용들을 조금 전에 이 방송하기 전에 지속협에서도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 순천의 미래 비전을 지속협 등 이런 기후위기 이런 문제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완성시켜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순천 시민들께서 시정을 또 살펴보실 때 참고 자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순천 시편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